네, 나라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도 긴 방학을 끝내고 학생들이 속속 캠퍼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달하자 곳곳에서 대면 수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상에서 들여다본 일상으로의 복귀는 아직도 한참 먼 느낌입니다. 미국의 가을 학기 이야기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어렵사리 대면 수업을 재개했는데 성공은 했지만 캠퍼스 생활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다고요. 네, 이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달라졌다는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네, LA타임즈는 지난 24일 보도에서 이 미국의 올 가을 학기 이 캠퍼스가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대면 수업을 시작한 학교에서는 이 월요일 아침부터 이 수업 준비가 아닌 다른 일들로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이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교직원들은 이 출입구에 줄을 서 이 휴대폰 QR코드를 내미는 일로 이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한 대학들에서는 이 학생들과 교원들이 이 접종 확인서와 이 선제 검사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나서야 학교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네, 캠퍼스 때 모든 일상이 이제 견고한 방역을 위해 맞춰지고 있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 개강 이후 학생들은 실제 전공 수업 말고도 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들었고요. 그 밖에 이 온라인 강의실 입장 전에는 매일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체크하면서 이 건강 상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 건물에서 생활하는 내내 마스크를 썼고 이 친구들과 캠퍼스를 산책하거나 이 자전거를 탈 때도 이 마스크 착용을 지시받았는데요. 비단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겠죠. 이 코로나 시대 대면 수업을 시작한 캠퍼스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 학기를 계속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일상으로의 복귀는 조금 더 먼 느낌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제도 앞 주제와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연히 달라진 캠퍼스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들의 단체 활동이 더 거세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한 터라 미국에선 대면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일선에 있는 교수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목표치에 달해 복귀는 했다지만 델타 변종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최근 델타 변이는 미국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캠퍼스 내 확진자도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수들은 대면 수업 결정에 항의하는 청원을 내는가 하면 심지어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저희가 대학 교수들이 이런 불안감 때문에 방역 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단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했었잖아요.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나 봐요. 네, 애초 교수들은 이 대면 수업을 더 미룰 수 없다면 이 방역 조치라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막상 복귀하고도 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는 실제 교수진 500명이 코로나19 걱정에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낸 상태고요.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경우는 일부 교수들이 한 강의실에만 현재 학생 수백 명이 있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진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 정도면 사실 학생들은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달해 드리는데요. 최근 미국은 주마다 방역 지침을 달리 내놓고 있어서 논쟁이 휘말리고 있는데 이런 방역 지침을 두고도 엇갈리는 논쟁 때문에 내년에 돌아오는 주지사 선거의 전초전이 또 열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선벨트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미국이란 거대한 대륙에서 가장 큰 정치적 무대죠. 이 선벨트 지역은 태양이 비치는 지대라는 뜻으로 이 플로리다와 조지와 또 이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이 미국의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이 미국 남동부 지역군을 일컫는데요. 이 선벨트에 속한 지역들, 올 여름부터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부단히도 다퉈오더니 이 변이 확산세가 더해지면서 아직도 대립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화되는 대립 속 이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는 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민주당입니다. 앞서 언급한 선벨트 지역은 사실상 공화당의 텃밭으로 민주당은 늘 선거에서 이 지역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방역 논쟁이 다음 선거에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렛대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역 조치에 있어서 좀 대립된 의견을 제시하는 양당을 두고 기존
공화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앞서 언급한 이 4개의 주에서 이 주지사 선거전이 치러지는데요. 그런데 공화당이 우세했던 이들 주에서 이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화당 주지사들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것부터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굉장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이 정부가 계속해서 마찰을 빚으면서 이 현장에서의 혼란은 사실상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부 주지사 지지자들과 특히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방역의 소홀한 정책을 지지하진 않겠죠. 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산을 넘으면서 지리적 정치색까지 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영향이 실제 내년 선거 결과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 유권자는 아니지만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우위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염두에 둔 선거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